안녕하세요. 저는 인디자인 시작부터 차근차근 강의를 맡게 된 메루라고 합니다. 원래대로 했으면은 저희가 대면으로 이성집 혹은 두성집에서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비대면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아쉬워요. 그렇지만 이어지는 오후 시간에도 저희가 만나서 같이 피드백을 받고 질문할 시간도 있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다른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여기저기 찾아볼 기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영상을 보면서 잘 따라오신다면은 더 좋고 풍성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원래는 파마당으로서 이 테크네를 기획하고 또 그리고 구성하는 데만 집중을 했었는데, 제가 직접 강사로 참여하게 되니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드네요. 이번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수업에서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좋은 과제물을 내고, 그리고 좋은 결과물을 내고, 좋은 작업물을 내는 게 아닌, 어,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잘 강의에 따라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거나 또 뭔가 충돌이 생기거나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은 본인이 기록해 두셨다가, 어, 저희가 이따 오후에 화상 피드백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때 잘 물어봐 주세요. 음, 이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의 최종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이 강의를 기반으로 이번에 배운 것을 나중에 더 좋은 결과물로 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강의 시작하기 전에 더 하나 알려드릴 것이 있어요. 저는 지금 애플 맥북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안내를 할 거예요, 이 강의를. 혹시 윈도우를 이용해 인디자인을 배우는 분들은 개인 피드백 시간에 저에게 물어보시거나, 사실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더 쉽게 알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먼저 인디자인을 켜볼게요. 인디자인에 들어가면은 상단에는 매뉴얼이, 그리고 이 상단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은 기본적인 사전 설정이 있고, 그리고 왼쪽 창에는 새로 만들기와 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항목이라는 목록이 제일 먼저 눈에 띌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최근에 인디자인을 사용해서 작업했던 파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혹시 인디자인을 최근에 사용하고 그리고 지금 작업 중인 분들이라면은 여기서 파일을 클릭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는 파일, 편집, 레이아웃, 문자 개체, 표 보기 창, 그리고 도움말이라는 창이 뜨는데요. 우린 여기서는 파일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사용하던 파일을 열 수 있는데, 이 최근에 사용하는 파일을 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커맨드 O, 한글 자판으로 아의 이 에 버튼을 누르면은 최근에 내가 사용하던 파일을 쉽게 열 수 있어요. 혹은 최근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열고 싶은 파일을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버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볼 거예요. 새로 만들기 버튼에서는
위에 항목을 보시면은 최근 항목 저장됨 인쇄 웹 모바일이라고 뜨는데, 저장됨이라고 하면은 내가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 파일 사이즈를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 그리고 두성 사절이라고 해서 두성 종이에서 이용하는 그 사절 크기를 입력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전 설정 세부 정보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라고 이름을 여기 지정해 놓고, 내가 자주 사용하는 폭과 높이, 방향, 가로로 길게 할 건지 세로로 길게 할 건지, 바인딩은 보통 영어권이나 한글권에서는 바인딩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지만, 뭐 이렇게 일본어를 쓰는 문화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 바인딩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건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건지에 따라서 설정도 다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단위는 보통 픽셀이나 밀리미터, 센티미터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고 또 자주 쓰는 단위가 밀리미터나 센티미터잖아요. 그런데 센티미터는 단위가 너무 커서 밀리미터로 보통 설정을 하거든요. 밀리미터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은 내 머릿속에서 이 크기가 보통 어떤 사이즈인지 그려지기 때문에 보통 밀리미터로 자주 하고, 저도 이렇게 하는 걸 권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폭이 290, 210, 210이고, 그리고 높이가 297cm인 파일을 내가 저장할 수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저장을 해서 한 번에 내가 A4 사이즈를 그러니까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쇄로 가면은 A4, A5, 그리고 A3, A2, 뭐 A1, AZ, A0, 그리고 뭐 B6, B5 이런 식으로 인쇄할 때 많이 쓰는 사이즈를 인쇄의 기본 사이즈로 알려줘요. 그리고 웹에서 많이 쓰는 사이즈를 인디자인에서 또 친절하게 알려줘요. 뭐 A4 레터 사이즈,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웹 화면에서 자주 쓰는 사이즈 등등으로 알려주고, 모바일은 또 핸드폰 사이즈까지 인디자인에서 요즘은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밑에는 사이즈가 나와 있지만 어느 기종에 맞는지, 이 사이즈의 경우에는 아이폰 8, 7, 6 사이즈에 다 맞는 디스플레이 크기구나, 아이패드 그 프로에 맞는 사이즈구나 이러면서 알려주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되게 귀찮게도 직접 사이즈를 입력을 해줄 거예요. 단위는 밀리미터로 설정을 해주고요. 폭과 높이를 같이 해주세요. 저는 A4 사이즈, A5 사이즈 해볼게요. A5는 248mm에 높이가 210mm죠. 이렇게 밀리미터로 설정을 해주시고, 저는 높은 길이로 해줄게요. 그리고 페이지로 넘어가서, 페이지는 저희가 이번에 진행할 작업 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 몇 페이지를 만들 것이냐. 저희는 이번에 중철 제본을 할 거예요. 그래서 3일째에 모두 설명을 하겠지만, 중철 제본의 경우 4배수의 사이즈로 맞춰야지 중철 제본이 가능해요. 그래서 48, 16, 뭐 32, 2페이지 이렇게 페이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16페이지를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16페이지를 설정을 하면 저희가 이 버튼 눌렀을 때 빈 페이지에 16페이지가 나와요. 비어 있는데 16페이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쪽은 누를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백 및 단을 눌러주시고, 네, 눌리고 있죠. 책자를 만들 거예요. 여백 및 단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지금 근처에 계신 무선 제본 책자를 가져와 주시겠어요? 무선, 무선 제본 책자의 경우 책 안쪽이 좀 먹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책을 펼칠 때 이렇게 한 스프레드로 펼쳐지지 않는 제본 방식이라서 안쪽 페이지가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런 경우에는 안쪽 여백을 조금 더 여유롭게 잡아두고요. 그리고 보통 제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쪽 바깥쪽 여백처럼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위쪽 보통 이렇게 편집을 할 때 위쪽 여백이 아래쪽 여백보다 짧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쪽을 14mm, 아래쪽을 20mm, 바깥쪽도 이제 안쪽을 좀 넓게 잡았으니까 바깥쪽을 한 10mm를 잡아볼게요. 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잡지 편집 있죠. 잡지 편집의 경우 이렇게 텍스트 박스가 조금 위로 길고 옆으로 좁잖아요. 그런 경우, 그리고 그렇게 텍스트 박스가 한 3개 정도 놓여 있다. 이럴 때 열을 이렇게 3개를 사용한다.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텍스트 박스를 아야 여기까지 안 되네. 이렇게 해서 네. 그럼 먼저 인디자인으로 켜보도록 할게요 라는 예시 텍스트가 하나 생겼고, 제가 단을 3개 설정했고, 그리고 여백을 5mm로 설정했어요. 보통 이 단락과 이 하나를 단락이라고 지정하는데, 단락과 단락 사이를 5mm에서 3mm 정도로 지정을 해요. 근데 이것 또한 이거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단락과 단락이 떨어져 있다는 걸 보는지, 그리고 시각적으로 어떻게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취향이나 아니면 인디자인을 다루는 디자인을 하는 센스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이대로 W키를 누르면 미리 보기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보기창에서 화면 모드가 표준, 미리 보기, 돌연, 슬러그가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는 W키를 눌러서 이 단락표가 없어진 상태의 화면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설정해 놓았던 이 바깥쪽 여백, 그리고 위쪽 여백, 아래쪽 여백, 옆쪽 여백, 그리고 아래쪽 여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W키를 한 번 더 누르시면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화면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인쇄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될지 표시가 돼요. 다들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이까지 열어주었으면은 기본 인디자인 인터페이스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은 툴 창이 보이시죠? 여기에는 뭐 스포이드 툴이나 그라디에이션 툴, 그리고 뭐 창을 만드는 도구나 아니면은 기본 선택 툴 등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인디자인에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위쪽 창을 보실까요? 위쪽 창에는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파일을 여는 것, 그리고 뭐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것 등, 우리가 여기 이 인터페이스 안에서 다 쓸 수 있는 도구들을 이 위쪽 창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궁금하시다. 나는 이거를 못 찾겠다. 그러면은, 혹은 찾기가 귀찮다 하면은 여기 선택. 잠시만요. 저의 컴퓨터가 또 좀 버거워하고 있네요. 선택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뭐 선택에 대한 안내가 이렇게 쉽게 되어 있어요. 혹시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보신다면은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다 하면은 구글에 검색하면은 되게 빨리 찾으실 수 있으니까 답답해하지 말고 검색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도구에 대한 게 아닌 창이나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써볼 수 있는, 조금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툴들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어요. 먼저 페이지에 대해서 보면 아까 제가 16페이지를 만들었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16페이지를 전체 조망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리고 링크에 대해서는 지금 짧게 설명하고 가면은 제가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 볼게요. 제가 지금 이미지를 하나 불러왔어요. 이거는 제가 샤에 대해서 소개하는 페이지를 열 때, 폰트를 검색하면서, 이 폰트가 괜찮겠다 하면서 클립을 해놨던 이미지인데, 이것을 불러왔어요. 그러면은 이 링크라고 하면은 이 이미지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다른 파일로, 만약에 내가 쉽게 말해서 사촌 언니한테 이렇게 이 인디자인 편집한 것을 인디자인 파일로 보낼 때, PDF 파일이 아니고 인디자인 파일로 보낼 때 이 이미지의 출처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레이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포토샵 인디자인에도 쓰이고 있듯이 이 층을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뭐 정렬을 뭐 오른쪽에 붙일 것인지 가운데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설정이고, 그리고 이런 설정 파일들은 우리가 아까 위에 인터페이스를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아무거나 나타내봐요. 얘는 아니고 글쎄, 일단 제가 하나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단락을 하나, 아니다, 문자를 띄워볼게요. 문자는 커맨드 T라는 단축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의 창을 띄워보면 보통은 있을 텐데 만약에 없다면은 화면에서 보기 말고 네, 문자에서 문자창을 누르시면 돼요. 문자창이 혼자서 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여기다가 스크롤을 끌어서 갖다 넣으면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또 끌고 나오면 혼자서 끌려 나와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내가 넣고 싶은 이 오른쪽 부분에다가 갖다 넣으면은
하나하나 검색하지 않아도 뜰 수 있는 오른쪽 창이 생겨요. 자, 이제 우리가 파일의 여백과 단 설정에 대한 이해를 다 마쳤어요. 그러면은 파일이 열렸죠? 파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왼쪽 화면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조금 더 익숙한 인디자인 혹은 일러스트 포토샵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툴들이 보여요. 뭐 개체 선택 도구나 어, 이런 선택 도구들, 그리고 네모 박스를 만드는 툴이나 스포이드 툴 같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왼쪽 화면에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위쪽 화면에서는 만약에 제가 네모박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네모박스를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위쪽에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굳이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누르지 않아도 이 박스가 지금 어느 좌표에 있는지, 어떤 크기인지, 그리고 이 박스의 비율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이 박스를 좀 기울일 수 있는지 아니면은 돌려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나오고, 그리고 박스를 뭐 반전시키는 법 혹은 이렇게 돌려보는 법, 박스에 해당되는 뭐 색상을 조율할 수 있는 법들이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서는 이 툴에 대한 것 외에도 우리가 인디자인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다루는 툴이잖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어떻게 편집할 수 있는지, 내가 이렇게 뭐 가나다라 바사, 아까 우리가 단락 스타일을 지정할 때 같이 입력했던 텍스트 박스를 저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텍스트 박스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는 창을 만들었고, 커맨드 A를 누르시면은 전체 텍스트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단락을 누르면은 이 글자들을 어떻게 정렬할 건지, 혹은 이 글자들의 간격을 어떻게 할, 혹은 이 글자들을 어느 쪽으로 정렬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문자를 누르면은 뭐 이게 어떤 서체인지, 그리고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크기인지, 어떤 줄 간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비율인지, 또 혹은 어떤 글자 간의 간격, 혹은 글자의 너비, 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글자가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칸이 나와요. 이것이 오른쪽 창에 나타낼 수 있는 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가람이라는 이름이 보이잖아요. 제 이름인데요. 여기에서 제 이름인데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검토, 고급, 기본 요소 등의 옵션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뭐 어도비의 직원도 아니고 이 가람이라는 옵션 없겠죠? 기본 요소의 옵션이 아마 여러분에게는 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속성, 페이지, CC 라이브러리라는 페이지 세 개가 크게 뜰 거예요.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이를테면은 문자 페이지가 여기는 뜨지 않... 아, 뜨네요. 이렇게 문자 스타일이라는 페이지가 뜨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문자 스타일을 눌렀을 때 뜨는 이 페이지를 내가 항상 이렇게 클릭을 해서 띄우는 것보다 내가 원할 때 오른쪽 페이지에서 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띄운 다음에 문자, 그리고 문자 스타일을 클릭했을 때 뜨는 창이에요. 그래서 문자 스타일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방금 파란 표시 보셨죠? 그래서 문자 스타일, 단락 스타일 이런 식으로 띄우려면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기본 요소 아까 기본 그 창 가셨죠? 그래서 여기서 새 작업 영역 표시를 누르고 이름을 뭐 이가람 2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작업 영역, 이 영역을 내가 나의 작업 영역으로 나의 작업 영역으로 표시하고 싶다. 언제나 항상 내가 뭐 2년 후에 3년 후에 인디자인을 켜도 나는 이 화면을 보고 싶다. 오른쪽 화면을 내가 설정해 놓은 인디자인 인터페이스를 보고 싶다고 하면은 새 작업 영역에서 뭐 내가 이 가람 이 혹은 이 가람 작업용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아까 이가람이라고 만들어 놓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가 보이고 여기서 이가람 작업용을 클릭하시면은 아까 우리가 같이 설정했던 페이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나 혹은 사용하다가 나는 여기에 이 기능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이렇게 뭔가 화면을 띄우고 여기다가 추가해 놓거나 이 정렬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다르게 해주거나 혹은 여기서 대화형 PDF를 편집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렇게 다른 인터페이스를 좀 관찰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을 단축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맥북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을 테지만 다시 한번 혹시 안 돼 있는 분들은 설정을 하는 거를 같이 해보도록 해요. 이렇게 보시면 선택 도구 무슨 도구야 이거. 선택 도구 A키와 V키가 있어요. 선택 도구 A키와 V키의 차이는 A키의 경우 이렇게 개체의 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A키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개체로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개체의 한 꼭지점을 편집할 수 있고, 그리고 V키를 눌렀을 때는 개체 전체를 이렇게 늘릴 수 있고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도구예요. 그리고 T키. T는 텍스트 박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다라마바 마사 또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키고요. 또 주로 커맨드 D를 누르시면은 그때 아까 보여드렸죠? 어떤 개체를 불러올 수 있는 단축키 커맨드 Z나 커맨드 X 같은 기본적인 키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눌러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할 때는 인디자인 환경 설정에서 이거였나? 인디자인 이 위 메뉴에서 단축키를 누르고 전 지금 세트 메루로 설정이 돼 있죠. 새 세트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인디자인 기초반 기준 세트를 뭐 기본 값으로 해줄게요.
기본 값으로 해주고 확인으로 하면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메뉴에서 이 메뉴는 여기를 기반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펜 도구의 단축키를 지금은 P를 누르면 펜 도구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커서에서 P 버튼을 누르면 펜 도구로 설정이 되게 펜 도구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P가 아니고 제거. 만약에 여기 없다. 내가 펜 도구를 많이 쓰는데 지금 할당되는 단축키가 없다고 했을 때 새 단축키 부분을 누르고 나는 커맨드 옵션 P를 제가 방금 커맨드 버튼과 옵션 버튼 그리고 P 버튼을 눌렀어요. 이렇게 누르면 내가 기본 커서에서 펜 도구로 전환을 하겠다고 이제 할당을 하는 거예요. 이제 확인을 누르고 해볼게요. 커맨드 옵션 P 펜 도구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모든 단축키를 다 할당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방금 펜 도구로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A키를 눌렀는데 전환이 안 된다. V키를 눌렀는데 전환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편집에서 단축키 메뉴로 가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메뉴 툴 매뉴얼이 어디에 해당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 키가 어떻게 단축키가 할당되어 있는지 보고 이렇게 웬만하면은 기본적으로 다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할당이 되어 있지 않고 나한테 정말 필요하다 싶을 때는 내가 직접 여기에 가서 이 내용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할당이 안 돼 있죠. 여기서 내가 사용하기 편한 것들을 입력을 하고 할당을 해서 확인을 하면 나만의 단축키를 지정할 수 있어요.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파티에서는 수업을 하면서 각자 책자를 인쇄할 일이 많을 거예요. 이미지를 인쇄한다든지 아니면 수업 과제물로 한다든지 수업 마무리로 한다든지 그럴 때 직접 이상집이나 두성집에서 인쇄할 수 있지만 맡기는 게 돈이 조금 들기는 해도 훨씬 간편해요. 두성집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프린터가 앞뒤 핀이 한 위아래 5mm 정도 안 맞기도 하고 이것저것 뭐 하리꼬미 이런 거 다 맞추려고 하면은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가끔 저는 그냥 인쇄소에 인쇄를 맡겨버리고는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종이를 인터넷에서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에서 설정을 할 때는 뭐 이 종이가 어떤 재질이고 얼마나 얇고 굵은지 어떻게 비치는지 인쇄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럴 때 성원 에드피아 홈페이지에 가면은 제가 진짜 이게 팁이긴 하지만 아직도 되는지는 확실히 몰라요. 성원 에드피아 홈페이지에 가면은 아마도 1인 1회 한정 무료 샘플북을 줘요. 되게 한 10cm에 3cm 정도 크기의 작은 샘플북을 3개를 주는데 디지털 인쇄, 특수지, 에드피아에서 인쇄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3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인쇄 선택을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용지에 이런 재질에 그리고 이렇게 뒤에 비치고 정도를 알 수 있는 샘플북을 주니까 이거 신청해서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두성종이나 재봉방에 가서 종이 확인하기 어려울 때 집에서 작업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인쇄하기 전에 실물 사이즈를 미리 한번 인쇄해 보는 것처럼 종이 선택할 때 이거는 이런 재질이고 이 정도로 인쇄가 되는구나 하고 파악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1일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따 오후에 만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간 이 강의 끝에 있을 온라인 개인 피드백 전에 중간 과제를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이 이번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파일을 만들어서 파일은 위 사이즈가 210에 아래 사이즈 148mm 이하의 자유로운 개인의 자유로운 이건 A5 사이즈 그리고 펼치면 A4 사이즈가 될 책자 이번에 저희가 최종으로 만들어 볼 책자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건데요. 폭이 210 그리고 아니죠. 폭이 148 그리고 높이가 210mm 이하의 사이즈 이하 사이즈의 책자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위아래 안쪽 여백을 만들어 보기로 해요. 쪽수는 4의 배수로 가야 하기 때문에 8페이지, 16페이지, 32페이지 정도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중철 제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안쪽 여백을 너무 넓게 잡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철 제본의 경우 안쪽 페이지가 잘 보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 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주시고 여백을 잡아주고 단을 사용할 만큼 뭐 5mm 간격의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까지 저는 써봤는데 자유롭게 한번 설정을 해주시고 뭐 8단을 하더라도 아니면 6단을 하더라도 6단을 2개씩 잡아서 3단으로 설정을 해볼 수 있는 3단으로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자유롭게 단을 조금 좀 과감하게 실험적으로 설정해서 재미있는 책자를 같이 만들어 볼 거니까 그렇게 단 설정을 해준 파일을 오후에 저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사이즈와 그리고 크기 여기 편집해 주시고요. 사이즈와 여백, 단, 페이지 수 설정이 되어 있는 그리고 최종 결과물에 대한 설명까지 이렇게 5가지를 가져와 주세요. 그러면 오후에 만나요.